안녕하세요. 찰브랍니다. 하루 건너 한 번씩만 방송을 해서 항상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항상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나 요즘 심란한 코인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SEC에서 증권성 시비 문제로 코인베이스나 특히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바이낸스가 지금 현재 뭐 상장 폐지를 대거 한다느니 얘기했다가 하루 만에 또 번복해서 없었던 일로 했다가 하여튼 심란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실제로 진짜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는 건지 확신을 못 가지신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겨서 결국에는 나는 지금 이 구명 보트에 탔지만 이미 여기 이 보트 안에 탔지만 여기서 다시 뛰어내리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건 현물 경제는 지금 패러다임이 급변하기 직전의 상황이고 현물 경제는 전 세계 인구 감소로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탈달러화는 진행이 될 거고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확장은 인구 증가율과 매칭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이제 같이 가상자산 시장하고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이미 구명보트에 옮겨 타신 거를 번복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일관성 있게 여기에 그냥 계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나은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 하반기에 아마도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100%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테슬라사가 지금 엄청난 호재 뉴스를 하나 둘씩 계속 던져내고 있고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폭발적인 놀라운 뉴스는 테슬라 FSD 베타를 북미 쪽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이거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한국이나 아니면 그 외의 지역에서 전 세계에서 만약에 FSD 베타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아마 테슬라가 하반기 금융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앨런 머스크가 요즘에 관련해서 테슬라 관련해서 많은 호재거리 뉴스를 하나둘씩 던져내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하반기 시장에 관해서 저는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파일 코인에 관한 얘기, 체인링크에 관한 얘기 그리고 스위프트 2.0에 관한 얘기를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파일 코인도 증권성 시비에 지금 걸려 있죠. 얼마 전에 이미 이 지금 SEC가 태클을 걸기 전에 벌써 이미 이거 증권이다라는 얘기를 벌써 싹 던진 적이 아마 있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코인들이 이제 실용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회사들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봐야 투자를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지캐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파일코인과 지캐시와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지캐시와 파일코인과 지캐시와 ETH는 이게 같이 파트너십 관계로 2017년부터 이미 예견돼 있었던 일이고 2022년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기정사실화돼서 실제로 이런 일이 이더리움과 지캐시와 파일코인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진행됐다는 걸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다가 더 재미난 건 뭐냐면 이 파일코인은 체인링크하고 이제 통합이 됐어요. 통합이 됐는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체인링크는 대표적인 인터체인 코인이거든요. 많은 블록체인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자, 코스모스하고는 이제 아주 많이 다른 개념인데 어쨌건 체인링크가 이런 역할을 하려면 파일 코인의 이 스토리지 개념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이제 이 체인링크 사용 사례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 어떤 그 홈페이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도 이제 전 괜찮다고 생각하는 코인인데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여기 스위프트가 껴있죠. 스위프트가 과연 체인링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거기다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까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파일 코인, 그러니까 체인링크는 파일 코인의 어떤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트너십 관계를
맺었을까? 요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EC에서 지금 증권성 시비에 관련해서 막 이리저리 휘청이다 보면은 아마 조금 더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내가 분석한 자료에 관해서 일관성 있게 끌고 가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혼란스러운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6월 14일이 무슨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코인베이스 12 그리고 바이낸스도 마찬가지고 SEC하고 무슨 문제에 관해서 결론안이 도출되는 시기가 이 6월 14일이거든요. 이게 이 날짜가 무슨 날인가요? 여기 요즘에 이제 한국 코인 중에는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위믹스, 위메이드도 여기 암호를 진행을 해요. 묻고 답하기. 근데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묻고 답하기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또 6월 14일이네요.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6월 14일 새벽인가? 6월 15일 새벽인가? 이때가 FOMC가 끝나서 금리가 발표되는 시점이거든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고 거기다가 이 회사는 문제가 없어요. 나이트크로우, 구글, 애플 매출 1위 순항에 활짝 문제가 있나요? 네? 앞으로 게임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는 거의 100% 명확한데 이런 와중에 위믹스 코인 갖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정치권하고 계속 막 긁어부스럼이 난다. 이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저는 긍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아무 논쟁도 없고 아무 긁어부스럼도 없는 게 그게 더 아마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더 대중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전되는 시나리오가 제가 보기에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믹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이제 좀 달리 필터링해서 매스미디어를 보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진국들은 아마 중산층이 지금 계층 자체가 얇아지고 있을 거예요. 소득이 줄어드니까. 궁극에는 인구도 감소하지만 물가 상승에 직격탄 6월 2일 날 60세 이상 중산층 휘청. 비단 60세 이상만 이게 휘청일까요? 자, 여기 제가 이제 반대된 뉴스를 하나 찾았어요. 여기 보면 2022년에 이거는 그럼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 꼬꾸라지는 게 아니니까 인도 중산층과 농촌이 가정, 자녀, 유학 보내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이 얘기는 인도는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뉴스 하나만 보고 어떻게 이걸 결정하냐. 자,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어요. 폭이. 자, 인도 중산층이 두터워지고 있어요. 이거는 경제가 성장한다는 의미죠. 자, 이 데이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사실은 맥킨지 컨설팅에서 2030년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의 대륙별 비율 아시아 48%에서 57%. 그러면 이 얘기는 중국하고 인도란 얘기거든요. 대표적인 국가들이. 지금 짜잘짜잘한 뉴스들은 어디 경제가 안 좋다, 별볼 일 없다, 뭐 유럽은 어떻다, 북미는 그래도 미국인데, 기축통화국인데 아마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서부터 이제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거대로 지금 진행됩니다. 어저께 참고로 유로존 같은 경우는 자,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는 거를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어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2024 여기 24에서 18%, 북미 12에서 9%. 저성장 국면에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이거 하나가 어떻게 모든 걸 얘기해 주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실 분들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 세계 경제 포럼이나 아니면 세계은행 WB 이런 데서도 비슷한 견해를 GDP, GNP 예상치에 관해서 입장 표명을 했었어요. 그거랑 결론 도출해서 저는 이제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달러화는 진행되고 있고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은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보고 그냥 오늘 판단하고 내일 나온 뉴스 보고 내일 또다시 판단해버리죠. 그냥 이리 휘청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분간을 못하죠. 근데 이게 흐름을 몰라서 그래요. 굵직한 흐름에 관해서 알고 있으면
뉴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가 있고 내가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어쨌건 그런 면을 되게 중시해서 뉴스를 보실 때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거를 저 이제 그대로 말씀드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를 말없이 조용했는데 5년간 백수 정유정 명문대생 신분 탈취 노렸나. 근데 이게 비단 이 MZ 세대만의 문제일까요? 자, 이 대부분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대가 나는 대단한 인물인데 나는 이 급여를 받으면 안 돼. 나는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이러면서 아마 지금 이 사람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그냥 집에서 취업을 안 하고 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만 뒤로 밀리는 거지. 뭔가 시간이 지나기 전에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 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그리고 제 32회 아랍연맹 정상회의 19일 날 사우디에서 열려 시리아 12년 만에 참석했다. 이 얘기. 원래 아랍이라는 그런 지역 자체가 분리가 됐었어요. 기존에. 근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게 아랍연맹이 재탄생합니다. 재탄생한다는 의미는 기존에 있었는데 그게 와해가 됐었거든요. 근데 와해가 다시 동맹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이 중간에 중국이 개입을 합니다. 이집트에, 시리아에, 수단에 개입을 하면서 이게 와해가 됐던 게 동맹으로 뭉쳐집니다. 여기 오페크 플러스랑 깊숙하게 관련돼 있는 지역이에요. 세계 분쟁의 중심지였던 곳이 이런 식으로 평화의 무드가 형성이 됩니다. 이것과 탈달러와는 사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여기 중심에 중국이 서 있었던 거는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수단에도 아마 문제가 있었을걸요. 시리아도 문제였지만 수단도 문제였다. 근데 아랍연맹이 다시 재탄생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금융시장이나 코인시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젤런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반격 준비됐다, 성공 믿는다, 이런 얘기, 대반격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공중파 미디어에.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댐이 폭파가 됐죠. 댐이 폭파되면서 대반격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댐이 폭파됐기 때문에 대반격이 지연됐어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뭔가요? 이거 혼선을 주는 거예요. 어쨌건 저쨌건 이거는 진행이 됩니다. 비하인드에서. 네. 그것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아마도 이거를 진행시키면서 1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에 분수령이 되는 시점이 아마 이 중국에서 이 보도가 나가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머지않은 시점에.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리고 모건스탠리 하반기 미국 증시 테슬라에 달렸다라는 이 얘기. 당연히 지금 현재 테슬라사는 아마 아시겠지만 보조금을 7,000달러에서 그러니까 3,500달러에서 곱하기 2배를 늘려서 7,000달러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차들보다 되게 값싸게 좋은 성능의 차를 지금 살 수가 있거든요. 미국 지금 자체가. 그럼 이 판매량이 분명히 어느 순간 나올 거고, 증시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FSD 베타, 이 오토파일럿을 부스팅 시켜주는 이 프로그램이 북미가 아니라 전 세계 만약에 퍼지면은 여기에 아마 불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불이 붙으면 전체 빅테크 시장도 같이 동화돼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일부 배터리나 반도체에 국한된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건 하반기 금융시장은 여기에, 근데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인구 감소에 관해서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즘에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전 뭐 예전서부터 많이 떠들었지만 출생아 사망자, 여기 보면 출생률은 급감하는데 사망자 수는 늘어난다. 이 의미가 뜻하는 거는 2027년부터는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럼 노인들이 많은 국가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예. 젊은 친구들보다. 자,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생산성이 쭉쭉 올라갈까요? 생산성이 내려갈까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자, 그리고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메르카도 비트코인 결제기관으로 승인했다. 이게 얼마 전에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면 여기 이거 보이시나요? 2021년 7월 5일 소프트뱅크 브라질 최초의 크립토 유니콘이 되다. 메르카도 비트코인에 투자가 진행됩니다. 소프트뱅크는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네. 소프트뱅크.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많이 욕하고 계시는 테라루나, 권도영, 신현성에 관해서도 사실 직접적으로 개입이 돼 있는 곳입니다. 네. 사실은 이건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인데, 자, 그 얘기도 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XRP 소송의 결론이 나면서.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천연자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자, 1위 국가부터 10위권의 국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 2개의 국가 빼고는, 자, 여기서 이제 3개의 국가 빼고는 전부 다 7개의 국가는 한쪽입니다. 자, 제가 이거를 이분법 논리로 설명드리고 싶진 않은데 보세요. 러시아가 천연자원의 75 트릴리언 달러, 75조 달러만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두 번째, 45조 달러.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는 같은 팀. 그럼 나머지 7개 국가는 이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관해서 러시아, 중국, 브라질, 사우디, 이라크, 이란, 베네수엘라는 같은 팀이죠. 자, 여기서도 이제 탈달러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요거 하나만 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탈달러화가 진행되면 자, 스위프트 2.0은 어떻게 될까? 스위프트 2.0이 굵직굵직해지고 그러면 XRP의 정체성에 관해서도 결정적으로 향후에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과 같이 매칭해서 결론을 도출하시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뭐 시장이긴 한데 어쨌건 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저는 갈려 나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묻지마 투자하셨던 분들은. 근데 공부를 하시고 세상이 지금 어디서 어디로 가나에 관해서 인지를 확실히 하시고 계신 분들은 궁극에는 저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두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